공인중개사 정의의 다음 후반부를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의 용어 정의 중에 거래 당사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거래 당사자라는 것은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는 자,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에 대해서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 정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등록하지 않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보수를 받으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되지만 그것을 부동산을 의뢰하는 손님은 절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거래를 한 거래 당사자, 중개를 의뢰하는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거래를 의뢰했던 누구하고 거래를 했던 계약이 체결됐다 해서 손님에게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자,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의뢰를 받아서 중개하는 거래 당사자는 자, 처벌되지 않습니다. 손님은 절대 중개로 인한 무등록에 인한 처벌받지 않습니다. 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 당사자가 주어가 나오면 거래 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만 처벌하지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에 무등록 중개업자의 공동 정범으로 같이 처벌되지 않는다로 가야 됩니다. 자, 거래 당사자는 자, 무등록 중개업의 중개로 인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자, 중개 계약은 중개를 의뢰받고 거래가 성립하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손님들 간의 합의를 중개 계약이라 그럽니다. 자, 중개 계약이라는 것은 자,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라 자, 계약을 손님들끼리 체결하는 게 아니라 자, 손님, 자, 집주인이든 또는 임차인 손님이든 자, 중개 부동산에 가서 집을 구해달란다 또는 집을 팔아달라는가 의뢰를 말하는 것을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 계약이라는 것은 중개를 의뢰를 받고 거래가 성립되면 그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합의를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결하는 중개 계약은 아니에요. 자, 중개 계약이라는 것은 보수료가 나오지 않는 일단은 중개를 하겠다는 계약을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이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이런 중개 계약 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합의를 말한다. 중개 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손님들끼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중개 계약이 나왔으면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이 대표적인 게 있는데 자, 이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하겠다는 당사자와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합의를 중개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 계약과 거래 계약을 구별해야 됩니다. 거래 계약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말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을 우리가 중개에 치니까 거래 계약으로 중개 수수료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 계약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을 거래 계약이라고 합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관한 합의를 거래 계약이라고 그러고 중개 계약은 거래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합의를 말한다. 자, 중개 계약에는 크게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이 있습니다. 중개 계약으로는 보수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개 계약을 하고 나서 거래 계약을 완성을 해야 중개 보수료가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중개 계약 먼저 하고 거래 계약을 한다로 외우셔야 됩니다. 중개 계약은 집을 팔아도 될까요? 집을 구해줄게요 하고 약속하는 것을 중개 계약이라고 그런다. 거래 당사자와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합의를 중개 계약이라고 그러고 중개 계약을 바탕으로 거래 계약이 이루어져야 보수료 청구권이 나오죠. 거래 계약은 그 당사자 간의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한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 계약과 거래 계약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중개 보존에 대해서 세부 학습을 합니다. 중개 보존이라는 것은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일반 서무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 보존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로서 하면 안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반드시 수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일반 서무,
현장 안내, 그다음에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중개보조원이라 그러는데,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조는 도장을 등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인장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인장 등록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수행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인의 도장을 별도로 등록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은 인장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도 없습니다. 중개보조원은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가 없어요. 하지만 소속 공인중개사라든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성실하게 확인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확인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소공이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자, 6개월 이하에, 6개월이죠. 6개월 이하에 자격 정지가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3개월을 기한점으로 하는데, 일단은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자, 소공이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자격 정지이고, 개공이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자가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고, 중개보조원은 확인 설명 의무가 없습니다. 당연히 인장 등록 의무도 없습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도 서명 날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확인 설명서 날인할 의무도 없다. 자, 중개보조는 인장 등록 의무 없고, 확인 설명 의무 없고, 확인 설명서에 날인할 의무도 없습니다. 자, 중개보조원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신해서 특정 중개 업무를 만약에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 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 공인중개사로 절대 기재하면 안 됩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거래 계약서에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이름을 기재하면 안 됩니다. 자, 서명 날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는 중개보조는 수행하더라도 거래 계약을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을 개업 공인중개사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로 가야 됩니다. 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행정처분을 때릴 수는 없습니다. 일정한 직원일 뿐이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로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때릴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그런 것도 받지를 않습니다. 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 처분,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형벌은 맞을 수 있죠. 자, 형벌은 재판에서 징역과 벌금형은 받을 수 있는데, 행정처분은 자, 중개보조원에게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양벌 규정으로서 자, 대표자의 행위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에게 행정처분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면 대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행정처분이 때리는 거고, 자, 중개보조원에게는 형벌은 맞을 수 있지만, 형벌, 징역과 벌금은 맞을 수 있지만 자격정지, 업무정지 이런 행정처분은 받을 규정이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자,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하는데, 인장 등록 의무 없고,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 의무가 없고, 확인 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없다로 가야 됩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대신 맡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 개시 이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때는 업무 개시 전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개보조원의 고용관계가 끝났을 때는, 종료될 때는 끝난 날로부터,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고용인을 고용할 때는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는 거고,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신고가 아주 중요하죠. 자, 신고 의무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는 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는 게 먼저 고용신고가 있습니다. 자, 소공이든 중개 보조인은 고용신고할 때는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는 거고, 두 번째, 자, 손해배상 보증 설정을 가입할 때도 업무 개시 전에 합니다. 손해배상 보증 증서 가입할 때도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을 가입하면 됩니다. 세 번째, 인장 등록 업무 개시 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인장 등록,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 그 다음에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할 것 세 가지. 1번 인장 등록, 2번 손해배상 책임 보증서 가입, 3번 고용신고, 이것은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있습니다. 자,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은, 자, 사무실 이전 신고, 자, 사무실을 이사할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사무실 이전 신고,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 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와 사무실 이전 신고는 며칠 이내? 10일 이내 신고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7일, 일주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일주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은 별도로 외우지 않습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인장을 변경할 때, 자, 인장을 등록할 때는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지만 인장을 변경할 때는, 자, 7일, 일주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인장 변경 신고는 일주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고, 자격증이 취소했다든가 등록이 취소를 했을 때 자격증이나 등록증 반납은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격증과 등록증 반납 기간은 일주일 이내에 신고한다. 그래서 나머지 대부분 신고는 일주일 이내 신고입니다. 자, 그래서 인장을 변경할 때는 일주일 이내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격증, 등록증을 반납하는 것도 일주일 이내 신고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신고 의무 크게 세 종류입니다. 1번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는 거 세 가지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 손해배상 보증 설정 가입하는 거 업무 개시 전에 하는 거고, 첫 인장 등록할 때 업무 개시 전에 가입하는 거고, 세 번째, 고용관계 고용신고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합니다. 자, 두 번째,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 신고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 1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7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자, 7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 가장 많이 나온 거, 인장을 변경할 때는 일주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격증과 등록증을 반납할 때 일주일 이내에 반납해야 된다. 자, 이상 공인중개사 용어의 정리를 했습니다. 반드시 반복하셔야 됩니다.